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임기 시작 후 한 달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제19대 국회가 마침내 개원했습니다. 신임 국회의장의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을 선출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정민 기자입니다. 19대 국회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신임 국회의장에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강 신임 국회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283표 중 195표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강 의장은 선출 직후 연설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19대 국회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에는 여야 4선 의원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국회는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의사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원이 늦어진 만큼 각종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와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에서 여야는 조사 범위를 놓고 대립 갈등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조사 범위를 현 이명박 정부에 제안했지만 여당은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자며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개원에 기독교계의 기대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계에서는 지난 4.11 총선 당시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이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또한 에큐메니컬 진영단체들을 모아 7월 10일 에큐메니컬 행동의 날 행사에서 각 정당에 정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2012년 정부 예산의 특징이 분석 발표되며 경제정의, 사회복지, 통일국방 등 7개 분과별 정책 토론과 제안이 이어집니다. 한편 국회는 오는 9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배분과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하고 16일 본회의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사저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약 한 달 정도 개원이 늦은 19대 국회. 어렵게 개원했지만 산적한 현안이 많아 여야 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19대 국회가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일 역사 관계에 대한 고려와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관련 협정이 밀실에서 추진됐다는데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정부 국무회의는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안건 비공개가 가져올 파장이 지적됐지만 정부는 군사정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조차 없이 일본과 협정을 맺기로 의결했습니다. 난데없는 소식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본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 정서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만히 둔 채로 이런 게 추진돼도 되나? 뭐 이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됐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결국 정부는 협정 서명 1시간을 앞두고 협정 연기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리한 추진으로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고 만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회 보고를 거친 후 계속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 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 입장에 반발해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그 도둑 외교의 공범자들, 정범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고 국방부 장관이고 외교부 장관입니다. 협정 추진에 교계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표기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협정이 전격적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 협정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개하고 있다며 균형 외교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정보와 군사 기밀을 공유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크게 보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과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정부가 일본 군국주의 결정체인 위안부 문제 해결조차 하지 못하면서 군사협정을 강행했다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책임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명기한 평화헌법 9조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자위대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추진되는데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천지일보와 신천지 연관성을 인정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 같은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언론회는 천지일보가 신천지 예수교가 운영하는 신문이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인물들을 천지일보 발행인과 또 다른 한 명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회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신천지 관련 기사가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이 게재된 사실, 천지일보 기자 이름과 신천지 예수교 신도 이름이 상당 부분 겹치는 사실 등에 비춰 천지일보가 신천지 예수교의 기관지 등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 제22형사부도 지난 5월 25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 서류만으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인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언론회는 전했습니다. 한편 천지일보가 최근 천지일보와 신천지 연관성을 보도한 교계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 판결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신도 성추행 혐의로 3.1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홍대 새교회를 개척 중인 전병욱 목사에 대해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회 개척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 홍대 새교회의 전 목사 청빙 포기를 권고한 가운데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평양노회에는 전 목사의 면직을 요청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대 새교회의 교회 개척은 환영하지만 전병욱 목사 청빙에는 반대한다며 청빙 포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사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연대는 평양노회 측에 보낸 요청문에서 심각한 성범죄자를 목사로 용인하고 교회 개척도 받아주는 노회가 되질 않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징계를 유보하지 말고 이제라도 전 목사를 면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성직자는 당대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따르도록 세상으로부터 요구받는데 전 목사는 범한 죄의 위중함에 비해 회복 가능성이 미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목사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어 면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교회 헌금을 줄이는 교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7세에서 65세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헌금을 가장 많이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기독교 전문 조사기구인 바나 리서치 그룹은 성인 남녀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사이 헌금 액수를 줄였다는 응답자가 3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헌금을 줄인 비율은 2008년에 20%, 2010년에 29%, 지난해에는 30%로 지속적으로 헌금을 줄여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헌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경기 회복이 3년 이상 걸리거나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2009년 이전 수준을 절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나그룹 데이비드 키너만 대표는 헌금을 줄이는 비율이 기부를 축소하는 비율보다는 낮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교인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냐의 교회와 성당에서 무장괴한들이 예배를 드리던 신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1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괴한들이 케냐 북동부에 위치한 가리사 타운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을 살해했으며 교회와 성당에 잇따라 침입해 신자들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십자사는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 3명이 포함됐으며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냐는 지난해 10월 이슬람 무장 조직 알-샤바브가 소말리아 정부에 전복을 기도하자 소말리아에 파병한 바 있으며 이후 각종 테러 공격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칼론조 무쇼카 케냐 부통령은 케냐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비열한 행동에 겁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로마 교황청은 이번 테러가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법 제정을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는 7월 2일부터 11월 중순까지 매일 정오의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시위에는 학부모와 일선 교사, 청소년 단체 활동가, 목회자 등이 참여합니다. 또 희망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첫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인수 대표는 정규교육보다 1년에서 2년 앞서게 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은 아이들을 절박함과 불안으로 내모는 죄악이라며 1만인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 바른 교육 과정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단체는 선행학습 금지 법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가대표 기독 신우회와 사랑의 교회가 오는 4일 태릉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서 런던 올림픽 선수단 파송과 필승기원 감사 예배를 진행합니다. 역도의 장미란 선수를 포함해 90여 명의 현역 선수와 현정화 탁구 감독 등 25명의 임원진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68회 총회장을 역임한 송상규 목사가 지난 1일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익산 동일이 장례식장이며 총회 주간 장례 예배는 3일 익산 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3일 오후 서울 남산동 명지빌딩에서 사무실 개소 예배를, 남산동 문화그집 서울 내 더 스토리 카페에서 언론인 카페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한기현은 앞으로 일반 및 교계 언론 좌담회를 열고 전문 언론인 연수와 훈련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선교 한국 파트너스가 오는 5일 신반포 교회에서 선교지 출고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민영, 손창남 선교사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 과업을 완수하고 철수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지방은 안개 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과 광주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대구 30도, 부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조금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비는 오는 수요일 남부지방에,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